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지형자료 구축을 공부할 주현승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과목은 1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공간 위치 결정론과 연계된 과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나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학기는 그 새로운 기법 중에 하나인 플립드 러닝이라는 강의 기법으로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해나갈 텐데, 새로운 방법에 따라서 또 강의를 다시 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강의 계획서를 미리 만들어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 번씩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수업 계획서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는 아이디어를 짜내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인트로덕션을 조금 하고 나면 아마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작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라고 보일지 몰라요. 이 타이틀을 플립드 러닝이라고 붙여놨죠. 이번 학기에는 플립드 러닝이라는 교육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플립드 러닝이라는 용어를 들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플립드 러닝 교육 기법은 한 2년, 3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대학가에서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강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이 플립드 러닝이라는 뜻이 뒤집기 또는 역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가 붙은 이유는 기존의 교육 방법은 교수 또는 강사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클래스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내용을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었었죠. 근데 이 순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교수자는 여러분들의 멘토 또는 어드바이저로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토론이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한 내용들을 발표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교수 중심의 수업 진행 방식을 탈피해서 학습자, 즉 학생 중심의 교육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 기법입니다. 이 플립드 러닝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학습을 하고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는 주로 토론이나 발표, 그리고 또 교수자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비슷한 용어로 우리가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같이 섞어서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특히나 그 중에 이 플립드 러닝은 반드시 각각의 스케줄에 맞게 온라인에 올려놓은 모든 강의들을 수강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 벌써부터 이 수업은 로드가 많이 가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수강 신청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벌써 눈에 보이네요. 예,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해서 미리 온라인 수업을 숙지를 하고 수업에 들어오면 아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수업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팀을 편성을 해서 각 팀별로 경쟁을 하고, 물론 이 경쟁에 대한 평가 점수들은 학점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학기 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했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우리 하나씩 찬찬히 훑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과목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주제가 나왔네요. 우리 이번 학기에 배울 주제가 뭔가?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죠. 자, 먼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1학기 때 배웠던 그 기준들에 대한 총론 부분, 그리고 일반 측량에 관한 부분, 즉 삼각 측량, 삼변 측량, 다각 측량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외에 이것들을 응용해서 만들어내는 지형 측량, 면 최적 결정 측량, 노선 측량, 그리고 하천 측량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겁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으로 실습에 진행해 나갈 것들은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평판, 레벨, 각 측량 다 사용을 하지만 그때보다 좀 어드밴스드된 그러한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평판은 이제 실제 지형을 또는 구조물을 따는 그러한 실습으로 진행이 될 거고, 레벨 측량은 우리 1학기 때는 사이트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만 작업을 했지만 이제 실제로 그 줄자를 통해서 미리 노선을 끊어 놓고 일정한 체인마다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표의 높이를 재는 그러한 측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각 측량은 우리 1학기 때는 그 배각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이번에는 방위각을 결정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새로 추가되는 것, 토털 스테이션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거리와 각을 동시에 재고 좌표까지 잡아내는 그러한 실습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자, 학습 방법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온라인 학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수업에 참석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업에 와서, 즉 오프라인 클래스룸에서는 학습한 내용에 좀 더 심화된 부분들에 대한 토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실제적인 어떤 계산 문제들, 이런 거를 다루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플립드 러닝에 의해서 아주 깊은 데까지 그 심화 학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평가 부분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는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그 다음에 팀 단위로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들을 토대로 팀 단위 평가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에요. 자, 이번에는 우리 교육 목표 그리고 학습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학기 교육 목표는 뭐다? 뭐야, 측량 배우는 거죠. 그쵸? 예. 근데 1학기보다 좀 더 어드밴스드한 과목을 배운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1학기에 학습한 일반 측량에 대한 내용이 기본이 되고, 이 얘기는 뭐예요? 1학기 때 수업 안 들었으면 이번 학기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다양한 응용 측량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결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끌고 가는 게 이번 학기의 교육 목표예요. 그래서 이론이라든지 문제 해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병행하는 실습, 요걸 통해서 국가 자격시험까지 응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게 이번 학기의 우리 교육 목표입니다. 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가 뭐예요? 일단 여러분 이제 앞으로 졸업을 하고 실무에 종사하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현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측량 기계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실제 우리가 자료를 얻어내서 야장도 정리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각종 데이터를 활용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측량 장비들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1학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측량 실습은 동일한 장비를 이용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거예요. 또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얘기지만 엔지니어는 가장 기본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뭐? 실력? 아니에요. 자격이 꼭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기술사가 아니면 회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경력이라 그랬죠. 여기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 이 자격시험, 이 국가 자격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쏟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 볼 수 있는 거는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지적 기사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격시험에 대비해서 충분히 시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향후 여러분들이 혹시 공간 정보나 GIS에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거기에 일을 할 때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두 GIS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결국 GIS라는 게 뭐예요? 효용성의 극대화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한 분석 자료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 학기에 우리가 측량학에 대한 내용을 쭉 공부하면서 함께 참고해야 할 주 교과서가 바로 이 책입니다. 아마 이번 수강을 하는 학생들은 1학기 때 들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책을 모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오인포매틱스, 누가 썼는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2013년에 한국학술정보에서 나온 책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오인포매틱스 개정판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실제 필요한 상황에 가서는 지오인포매틱스라고 발음을 안 하죠. 지오인포메틱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같이 학습해 나갈 거예요. 이건 제 책이라서가 아니라 참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9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 올 칼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측량을 가리킨 지가 벌써 언 15년이 돼 가는데 이러한 학생들과 호흡할 때 항상 답답했던 게 교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약 한 12년 정도의 강의 노하우, 그 다음에 강의록 이런 걸 다 묶어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도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그 외 국내 10개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돼서 활용되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책으로 보이죠? 실제로 그래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번 학기에 수업에서 다뤄질 내용들을 살펴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론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론에 대한 거는 응용 측량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기존에 그 일반 측량에서 만들어낸 여러 데이터 그걸 이용해서 또는 여러 측량 기법 요걸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얻어내거나 정보를 빼내는 거죠.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지형 측량이에요. 우리 측량은 왜 해요? 뭘 만들려고 해요? 지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지도를 만들어서 뭐에 쓰게? 여행 갈 때 폼으로 들고 다니게? 이 지도가 있다면 우리는 원하는 지점에 어떤 정보를 얻을 때 직접 그 지역에 가지 않고도 그 위치가 어딘지, 여기서부터 또 거기까지 거리가 얼만지, 이렇게 삥 둘렀을 때 그 면적이 얼만지 이런 것들의 정보를 추출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현대 측량의 목적은 지도 제작보다 더 어드밴스드하게 나가서 3차원 지형 모델링까지 나갔죠. 자, 그리고 또 이 지도를 이용해서 정보를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11B에서 다루는 면적과 최적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응용 분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1C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노선 측량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모든 건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 관련 학과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노선을 만들 때 도로의 폭은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경사는 어떻게 가야 되고 커브가 얼마 이상 되면 안 되고 커브를 둘 때는 어떻게 바깥쪽을 높여줘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B 마지막 파트에 이제 하천 측량 분야가 나오죠. 이 부분에서는 그 물에 대한 이수 부분 그리고 치수 부분 여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량, 유속 이러한 분야에 대한 얘기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실습을 한번 살펴보죠. 이미 앞에서 다 얘기는 했어요. 평판을 이용해서 이번엔 구조물을 평판에 옮겨 놓을 거예요. 현황 측량이죠. 그 다음에 레벨 측량을 이용해서 노선을 따라서 종단면도를 작성할 거예요. 종단면도가 뭐예요? 길을 쭉 따라가면서 높아지는 거, 낮아지는 거에서 높낮이를 따지는 측량이 종단 측량이죠. 자, 그 다음에 각 측량, 데오돌라이트를 이용한 각 측량에서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내각, 합, 요걸 구해서 백악법에 의한 방법을 안 하고 이제 그건 다 안다고 치고 방위각을 결정하는 그러한 실습을 수행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2학기에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 시험에 이제 평판이 완전히 빠지고 데오돌라이트도 빠지고 레벨하고 토탈 스테이션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요게 대한 내용도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요건 기계마다 사용법이 많이 달라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만 갖고 있으면 조금만 손에 있게만 사용하면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또 더더군다나
세팅하는 방법은 데오돌라이트 세팅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식, 즉 1학기 때 배웠던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으면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실습 분야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을 또 한다면 각과 거리, 좌표 요거를 바로 계산해낼 수 있는 여기 어떤 기계보다 제일 진화된 기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에 운영해 갈 한 학기의 수업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간, 이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배울 게 어떤 내용들인지 지금 물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그 학기 진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서부터 이제 지형 측량에 대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이클래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수업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래스에서는 토론, 그 다음에 질의, 그리고 문제 풀이 또는 문제 해결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습조를 편성을 하고 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실습은 우리한테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다루어야 되고 또 기계를 다루는 거는 상당히 많은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각의 주의사항들, 그 다음에 개인 준비물들, 그 다음에 기계를 다루기 위해서 조를 편성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네요. 여기서는 지형 측량의 나머지 부분들을 다룰 겁니다. 역시 수업 진행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난 이후에 토론과 질의로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조별 실습을 하죠. 이건 필드에서 나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뒹굴면서 실습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습이 다 동일해져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실습은 계속 돌아갈 겁니다. 4주, 5주, 6주 다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시간, 여기서는 지형 측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여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도 한번 리뷰해보고 또 조별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겁니다. 다섯 번째 시간은 이제 면체적 측량을 다룰 거고요. 여기서 면적 계산하는 법, 또 면적 분할하는 법, 그 다음에 체적 결정하는 법, 이런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간 역시 면체적 측량에서의 좀 더 심화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 문제들,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모두 종합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사시험에 대비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특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여기서는 중간고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시간. 여기는 가급적이면 이제 한번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방문학습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고 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또 한번 같이 얘기하는 자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획은 짜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은 항상 방송국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이다. 자, 그리고 열 번째, 노선 측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11번째 역시 노선 측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2번째 이제 노선 측량에 대한 종합 리뷰, 그러면서 또 문제 해설, 이런 내용들도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13번째는 이제 하천 측량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하천 측량의 특수 문제가 그 다음번 14번째에서 여러 가지 문제풀이라든지 또 토론을 통해서 보다 심화 있는 그런 내용까지 한번 건드려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번째, 여기서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6번째,
기말고사를 치rum으로써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번 학기 수업은, 이 수업은 선수 과목이 있습니다. 즉 공간이치 결정론이라는 1학기 때 개설된 과목을 듣지 않고는 이 지형자료 구축을 이해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물론 가끔 고학년들이 다시 내려와서 리뷰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앞에 내용들을 모르면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선수 과목을 마치고 수강하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학기에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난 자유스러운 태도로 또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할 겁니다. 왜? 토론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인상 빡 쓰고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겠죠. 그래서 가급적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유도를 할 텐데 대신 교실에서 튀어나가거나 또는 뭐 벌떡 일어나서 딴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클래스룸 안에서의 매너이기도 합니다. 나는 선생다워야 하고 여러분들은 학생다워야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출석인데 원칙적으로 나는 출석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대신 이 클래스에는 지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각 이퀄 결석. 물론 학칙에 정해놓은 거에 이상을 결석하는 경우는 내가 학점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4번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 안에서 빠지는 거는 여러분 재량으로 하되 지각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약속할게요. 출석부가 깨끗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각 결석이 한 번도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기 말에 가산점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이 말은 강제적으로 수업에 꼭 들어와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나는 선생으로서 성실한 학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실성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뭐예요? 출석 결석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성실하게 출결에 임한 학생들은 절대로 F를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간고사 빵점 맞고 기말고사 빵점 맞아도 이거 하나는 내가 약속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될 지형자료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강의 흐름, 그 다음에 강의 계획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 이번 학기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또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나도 새로운 기법이나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찾는다면 과감히 또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수업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긴 강의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지금 소개받은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그 다음에 미리 수업에서 어떻게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여러분들 수업에 임하면 아마 이번 학기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클래스에서 봅시다. 난 벌써 여러분들 만날 게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죠.